오늘은 대선 후보급 전직 의원 강기정 의원한테 방송 나오시면 현역 같은 전 의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강기정 의원보다 한 급이 높지. 근데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나오시면 이번에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다가 대선 후보급 전 의원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대선 후보급 현역 의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나 진짜 또 김종인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요게 강기정 의원의 소개 멘트예요.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 됐거든요. 정청래 컷오프 1주년 기념을 해서 박근혜도 컷오프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 정청래 컷오프 기념 경축 박근혜 컷오프. 정치권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죽는 네. 무슨 데스노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건 대선 후보급 정치인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새날 사랑인 정청래입니다. 이런 멘트를 들으니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부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새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절대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인터뷰하기 싫고 놀고 싶다 그냥.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어떤 분을 한번 모셔왔어요. 네. 이분은 정청래 의원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십시오. 이분이 딱 봐도 덩치가 크죠. 예. 뭔가 정치를 정말 잘하실 것 같이 생겼어요. 덩치가 커요. 그래서 구호를 어떻게 정했냐? 더 큰 마포, 더 큰 마포구청장. 네. 유동균 마포구청장 예비 후보 같이 왔는데요. 이분이 저랑 같이 제 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권 옹호 차원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마포을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8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부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정청래 지킴이죠. 제가 문화일보, 조선일보 소송할 때도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소송 업무도 다 맡아서 변호사랑 해서 제가 이제 승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청장으로 이제 출전하는데 제가 또 이 시대 참 의리인 아니에요.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왔는데 조금 도움이 아니라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네. 새날 와보니까. 본인 소개하시죠. 네, 저는 금방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더 큰 마포구청장 이런 슬로건으로 출마하고 있는 유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정치할 생각도 없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때가 되면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청래 의원님하고 한 8년 같이 하셨다고요? 2008년도에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만나서 이제 도와달라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야당이 많이 되는 것이 국가민족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의원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진지하게 좀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부터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같이 의원님은 정치를 하시고 저는 그 밑에서 사무국장을 하고 이런데 아까 오시면서 절대 미스테이트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밑에는 밑에죠 뭐 사무국장이. 저는 솔직하게 그런 관계입니다. 그 정청래 의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같이 했으면 사실 정치적인 마인드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건 거의 비슷하실 것 같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 밑에서 8년 했으면 제가 정치 신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초보야. 그게 이게 아이러니야. 이게. 후계자를 안 키우셨네. 아니 의원님은 다 주셨는데 제가 그릇이 적으니까 못 받은 것 같아. 나 그게 아쉬워. 그 다 제 잘못이지 우리 정청래 의원 잘못이 아니에요. 닮으신 거 하나 있네요. 개그감.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만. 근데 이제 우리 유동균 후보가 다른 후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국졸 출신이에요. 국졸. 야, 토픽감인데요? 네, 국졸인데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졸업, 대학원 석사까지. 깜짝 놀랐네. 대졸이네요, 뭐.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국장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안 나왔었나 보죠? 네. 그래서 방송대 졸업하고
대학원 어디 나왔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금 3학기. 야, 정말 의지시네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직 졸업 안 했어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석사라고 했던 것은 취소합니다. 아직 석사 과정이군요. 과정입니다. 예. 네. 저는 이런 분들 되게 뭔가 특별하게 봐요.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이 자기 스펙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사연에 의해서 검정고시에 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면만 봐도 저는 좋은 정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짧은 사연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왜 그러셨어요? 왜 학교를 안 나가시고 지금 뭐 밖에서 그냥 농땡이 피시거나 그러는 껌 씹은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셨는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쌀가게라고 그러죠. 쌀가게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자선 사업이었지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와서 쌀 외상 달라고 그러면 외상 주고 외상값 받으러 가서 밥 굶고 있으면 또 쌀 갖다 주고 이건 자선 사업을 했던 것이지 이게 사업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7남매 제가 장남인데 7남매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마포 성산동으로 왔어요. 그때 집도 없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동생들이 다 굶게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살 가을 때부터 공장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서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참 저도 신기한 거는 그때 저녁에 제가 다른 애들과 같이 놀지 않고 그때도 제가 책을 보고 한자를 쓰고 영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때도 저는 신문을 보면서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오편 찾아서 배우고 이걸 생활화했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위에서 좋게 평가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성공한 것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정청래 의원님 사무국장한 게 제일 잘한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은 나와라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등록해서 또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포구청장 예비 후보 유동균 후보의 눈물 젖은 빵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개그감 출중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사무국장으로 8년간 같이 일하셨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충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그감 속에 숨겨진 비수 같은 게 있어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으면 1, 2년 만에 갈아치울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정청래 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를 절대 자르지 마시라고. 난 사무국장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사무국장이 국회의원한테 자르지 마라고 협박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유국장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는 사무국장 하고 싶으니까 자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의원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안 자를 테니까 그 말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제가 8년 했습니다. 지역위원회 민주화는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이 뭐 사무국장이 다 한다 뭐 이런 소문도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비선 실세 이런 거였구나. 의정 활동 다 했네요. 아니 그렇게 비선 실세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 못한 게 후회해. 사실. 비선 실사라기보다는 비선 측근이지. 그러니까 비선도 아니야 근데 다 공개됐어. 근데 궁금증이요. 지금 보니까 현재 지역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터줏대감인 실세와 현재 지역위원장이 유동균, 그 영화배우 유동근 씨, 그 유동근 씨와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한 분일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아니 저 인물은 더 낫지 않아요? 또 자제해 주세요. 근데 그 실제적인 그 마포의 현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미는데도 방송 나오실 필요가 있나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압승을 또. 압승을. 왜냐하면 마포을이요. 지난번 대선 때 서울 지역 49개 지역위원회 중에서 득표율 1등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와요? 이번에도 1등 해야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유동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유동균 우리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을 제가 8년 동안 안 자르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도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동균 전 사무국장도 흑수저 출신이고 그리고 저보다 더 흑수저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간. 저는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의지가 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가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도 흑수저 출신이고 어쨌든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의 과정이 좀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마포에 굉장히 유익한 균이 되십시오. 유동균님. 저기 저 옆에 저 마차님 있잖아요. 마차님이 유동균 예비 후보님하고 정반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분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네. 머리는 더럽게 안 좋은데 네. 과외나 사교육으로 떡칠을 해가지고 MB 후배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 모양의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유학도 갔다 왔잖아. 이야 정말. 그러니까, 저도 유학 갔다 왔습니다. 유학생 출신. 거짓말 치지 마. 중국 런민다시에 리우시에성. 스펙으로서의 유학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난 유동균님 같은 분들 보면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국졸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게 부모가 돈 대줘가면서 억지로 사교육 받으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맞습니다. 의지로. 그렇게 키우니까 MB를 찍고. MB 찍었어요? 아 괜히 말했다. 떼끼. 개과천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날 들어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개과천선하고 있어요. 낙곰수 듣고서야 정치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아 진짜로 MB를 찍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광주 출신인데 저래요. 사람 됐네. 그러니까 광주에 가면은 10% 정도 자유한국당 부류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 집안인 거예요. 고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아 근데 같은 학교라서 찍었구나. 근데 당시에 사실은 MB가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딱 IMF 세대였고 이제는 경제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 CEO 대통령 이게 에이. 프레이즈였기 때문에 더 듣고 싶지 않다. 벗어나고 싶다. 속았던 그 거죠. 보잉 747 그것 때문에 했구나. 747. 보잉 747 비행기는 공중으로 뜨는데 이걸 완전히 한국을 곤두박질 시켰어.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속사를 보지 않고 그냥 대세대로 따라서 너무 막 홍보를 해대다 보니까 정치적 관점 없는 사람들은 찍을 수 있었죠. 근데 당시 팟캐스트도 없었잖아요. 그 후에 낙곰수를 듣고 깨어나서 지금 새날 패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부역했다가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가치와 지금 이 유동균 후보님의 가치가 같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마포구청장 예비 후보 더 큰 마포 더 큰 마포구청장 유동균 예비 후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인터뷰는요 이름만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하는 이름이 누가 있더라 유동균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사말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세봤대요. 그런데 유동균을 35번 얘기하더래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어? 아니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유동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 이름 아세요?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죠. 네. 그런데 다른 동네 갔더니 유동균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만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 치매 얘기했죠. 하루는 우리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아 우리 친구 중에 아들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어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 그러면 지금부터 아들을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갈 때마다 유동균 갈 때마다 유동균 이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딱 돌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아이고 유동균 이런 거예요. 되게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이고 유동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아이고 유동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유동균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유동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근데 넘어져가지고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 아들 잘생겼죠. 이게 또 부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동균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동균 하니까 후유증이다만 그게. 다른 사람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인데 우리 엄마는 넘어질 때 아이고 유동균. 그래서 그 후유증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유동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유동균만 하고 다녀. 예, 그러니까 35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79입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초등학교까지밖에 실제로 못 보내신 거잖아요. 그 한을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마포구청장이 됐다. 이건 자체가 하나 스토리네요. 근데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만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생은 다 대학 나왔는데 저만 이렇게 어렵게 이제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 이러면서 지금도 선거운동 한다고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로 유동균이가 만들어진 것이지 제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없었다면 유동균이가 어떻게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만나서 사무국장을 하고 또 제가 더 큰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마포구청장에 출마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자식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 진정성이 없어 보여.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네. 네.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유동균을 8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속 썩었을 정청래 의원님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예, 속이 얼마나 썩었을게요. 저를 그러니까요. 8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속썩은 거 사실입니다. 저 유동균 후보가 김종인 컷오프에 제가 봤을 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 막아냈어. 그래서 빨리 마포구청장으로 보내야 돼. 아니 저는요 그 컷오프 되기 3일 전까지도 의원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컷오프 상상도 못하고 이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냥 불시에 그냥 쳐버린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공천심사에서는 미리 예고를 해요. 이러이러한 후보는 걸러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고 원칙도 없이 말 그대로 김종인 맘대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한바탕면 말아먹을 뻔했지만 그런 말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 책임이라고 그러시면 쪼까 거시기 한데. 그래서 빨리 마포구청장으로 보내면. 아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 컷오프 딱 되셔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 유동균이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의원님 컷오프 된 거는 뒷전이고 내 정치 앞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슬퍼 죽겠는 거야. 솔직하시. 예. 아, 이게 솔직한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의원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그때 이제 사무국장이니까. 그래서 들어왔더니 그때 한 4시쯤 됐는데 오후 5시에 당연직 상무위원회를 개최를 통보를 하라는 거예요. 통보를 하고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 오시는데 이제 탈당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 의원님 탈당하셔서 무소속 출마하셔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탈당 안 해요. 딱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의아하더라고. 되게 컷오프 탈당 무소속 출마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분이. 유 국장 저하고 사무국장하면서 고생 많이 했죠. 내 8년 고생 많이 했지만 전 여기서 정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무소속 나가서 탈당하면 국장님도 탈당해서 나 도와야 되고 도울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2년 후에 공천도 못 받고 눈물 흘릴 텐데 내가 그런 꼴은 못 봅니다. 나 탈당 안 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이 나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울었다니까 그 앞에서. 아이고. 거기서 안 울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울었어. 그랬더니 의원님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제일 가슴이 아픈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리고 5시에 상무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하셨어. 이번에 출마 안 한다. 당을 이제 돕겠다. 그리고 여의도 당사 앞에 가서 우리는 데모하고 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8시에 불출마 선언 그리고 당을 위해서 돕겠다. 선당 후사하겠다. 그리고 내 사전에 그 유명한 탈당과 이혼은 없다는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아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네. 외부 행사 잘 안 나가는데 정청래 의원 컷오프 반대한다고 그 동해빌딩 앞에 마이크 잡고 저도 연설을 했다니까요 그날. 근데 네. 그 말 연설이 근데 감동적이지 않았나 봐. 아니요. 기억을 못하네 우리 사무국장이. 그때 안 그렇죠. 계셨어요. 아니 거기서 제가 거기서 컷오프에 대한 항의로 필리버스터. 그렇죠. 필리버스터를 제가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의원님이 저한테 4시까지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서도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갔는데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솔직히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거야. 예. 예? 그런데 거기서 그냥 쿨하게 이러니까 말을 불렀지 우리는. 속으로만.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그때 선거 때 저는 컷오프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처음 봤는데 우리끼리 뒤에서 그때 우리 그 시의원 구의원들 뒤에서 진짜 배알도 없다. 다른 사람 같으면 무소속 출마한다고 욕하고 난리인데 이분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후보를 도와주고 다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치의 어떤 뭐라고 그래 이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천 못 받고 탈당하려고 그러면 정청래를 봐라 이게 수지가 생기는 거야. 이제 후보님 잠깐만요.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출마하시는 선거가 아니에요. 어쨌건 간에 저는 지금 이력을 보면 지금 현재 시의원이신 거죠. 그렇죠. 서울시의원. 이제 사퇴했죠 며칠 네, 전에. 네. 이제 현역이면 안 되니까. 네. 얼마 전까지 서울시의회 지방 분권 부대표를 하셨네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도 이제 지방 분권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믿습니다. 뭐 자세하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공약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을 닮았겠죠. 저는 그런 점을 꼭 믿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유동균 후보님은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네요. 성공하시겠어요, 진짜로. 근데요 정치인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차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 쓸모없잖아요. 예. 전 정치인도 옆에서 브레이크 역할이나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 유동균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바로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바로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질 보증 정청래, 구청장 후보 유동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러다 끝나면 안 되니까 구청장 되면 뭘 하겠다는 얘기를 한 가지는 얘기하고 가야지. 그러네요. 마포에.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 입장에 있어 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MH라고 그래가지고 마포 하우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해서 오갈 데가 없더라도 그런 사람을 구청에서 보돈 많아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마포에서는 집 때문에 걱정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포에는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애에게 학비를 대주는 것. 그다음에 집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두 개는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MH 사업, 마포 하우징 그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뭐 지금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집안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면 외갓집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일종의 무슨 공동주택 이런 거 하겠다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도관리공단에 하든 위탁을 하든지 해서 하는데 이제 기간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독립해서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사면 그 방이 3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가족 3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마포에 살면 학비와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뭐 살고 싶은 동네 이런 거는 다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건 정말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본인도 옛날에 그러니까 집 없이 살아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서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돈 있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과 제도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건희 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법 없어도. 그렇지만 법과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서민이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방분권 관련해서 민주당 계열의 서울구청장들을 몇 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김영배, 김우영 네, 그런 분들 다. 근데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세력은 분명히 다르다. 복지나 이런 걸 바라보는 마인드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 것들이 평상시 때 이렇게 밑밥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런 면에서 또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쪽 세력의 구청장들이 가서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간의 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건 마차님 성함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마차님으로 하면 바로 기억이 남아요. 뭐 꽃마차님이야? 포장마차입니다. 포장마차. 더 큰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유동균 후보입니다. 유동균입니다. 균. 좋은 균. 동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 새날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부탁 하나 할 건데 이분이 이제 뭐 옛날 말로 치면 스탠드바 이런 데서 뭐 술 따라주고 심부름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분이. 근데 하루는 거기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펑크를 냈대요. 무대에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 갑자기 네가 한번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노래를 했대요. 근데 노래를 잘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를 몇 년 했어요? 얼마 안 했습니다. 몇 개월 했대 하여튼. 6개월 이상 했습니다. 6개월? 예.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 마포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회식을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진짜로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시의원 나갔을 때도 사람들은 막 제가 뭐 이런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혼자 노래하고 있어. 최고의 선거운동이네요. 그 로고송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로고송을 제가 직접 불렀고 근데 정청래 의원님도 노래 잘하십니다. 알죠, 또. 예, 노래를 잘하시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예, 아닙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기준은 또 그 듣는 분의 취향에 맞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고송도 직접 부르고 근데 요즘 노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청래 의원님보다 노래를 잘한다고 말씀하면 저 잘하진 않고요. 더 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 의리가 있죠? 의리라기 이런 것보다 이제 마포구청장이 되시면 이 생각이 좀 바뀌실지도 몰라요. 저기 요즘 뭐 부르고 다녀요? 한 소절만 하고 가세요. 그 윤희상의 파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파티. 그 노래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만났다. 사랑해서 만났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 사람. 강물도 건넜다. 폭풍우도 만났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빨리 가서 선거운동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동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포에서는 유동균 후보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증하는데요. 손혜원 의원도 같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잘못하시면은 두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보내신 거라서 굉장히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른 가세요.